존중과 훈육은 같은 시기에 동시에 길러줘야 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존중은 아이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자신있게 살아갈 신뢰와 자율성, 주도성을 키워주고, 훈육은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욕구와 행동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잠시 유보하고 안전과 예의, 적응 등 꼭 지켜야 하는 가치들을 대입시켜 훈육해야 할 행동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에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마다 조절 수준이 다르다는 것. 엄마마다 아이에게 요구하는 훈육의 난이도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조절 수준과 훈육의 난이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매칭의 문제는 아이들 상황에 따라 그저 생각나는 대로 다룰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조절 수준에 맞추어 훈육의 난이도를 생각해보고 잘 이끌어가는 탁월한 육아 매칭이 필요로 합니다. 훈육이란 위반에 대한 처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절을 비롯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가 합리적으로 주어질 때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훈육은 아이의 기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공동체에 어울려 사는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훈육은 벌칙이나 처벌이 아니라 아이의 행동을 바람직하게 이끌기 위한 폭넓은 지도 방법입니다. 다음의 6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긍정적, 합리적이고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 절대로 체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체벌을 사용할수록 아이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 또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게 됩니다. 둘째, 아이의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 방법을 달리한다. 아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과가 명료하고 단순한 상과 벌을 활용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격려와 대화를 통한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이의 의도와 문제를 이해한 후 훈육한다.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곳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관심 끌기, 단순 반항, 부당한 회피, 억울함 등 다양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처벌이 아닌 대화를 통해 아이의 의도와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넷째, 애정 어린 배려의 분위기에서 훈육한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아닌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훈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 없는 훈육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훈육의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여섯째,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한다.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아이는 부모의 지도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폭력이 아닌 올바른 훈육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을 참고해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중한 요청.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동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명명명 어투보다는 엄마를 좀 도와주겠니? 정리를 깨끗이 하렴과 같이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아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마워. 철수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아동이 따르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욱박보다는 철수가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내가 잊어버린 것 같구나. 어서 해보자. 와 같이 친절하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 전달법. 정중한 요청을 사용해도 아동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좀 더 강력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나 전달법입니다. 정중한 요청으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사용하면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철수야, 내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 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해진단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 해. 위와 같이 좀 더 강력한 의사소통인 나전달법을 할 때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동의 문제 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즉,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만 집중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상.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주 보상해 줍시다.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한 후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대신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이라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부모가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올바른 보상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보상, 활동적, 물질적 보상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보상은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이 해당됩니다. 활동적 보상에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공놀이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보상은 아이스크림, 공, 폰, 책, 오락기, 옷, 학용품, 장난감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함에 있어서는 사회적 보상이 물질적 보상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물질적 보상은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난 후에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 결과. 아동을 지도할 때 항상 정중한 요청 또는 나전달법이 매번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문제 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하기에 논리적 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와 관련돼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육법은 아이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치기 위함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보복행위와는 구분지어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의 그릇된 행동과 연관짓고 그 후 논리적으로 받게 되는 결과임을 알려주면 됩니다. 낙서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공놀이 못하게 될 거야. 와 같은 표현은 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이란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즐거운 상황에서 아동을 즉시 격리시켜 조용하고 지루한 타임아웃 장소에 두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관심이나 그 밖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의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훈육 방법은 3세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에게 적절하고 어린 아동일수록 효과적인 방법입니다.